자, 이번 시간에 바로 전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전 시간에 우리 결격사유에서 결격사유의 효과, 공인중개사일 때, 법인일 때, 우리 고용인일 때, 그다음에 결격사유 내용, 결격사유 인자 찾아라, 아닌자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금치산자와 피성년 후견인, 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어떤 법을 따지지 않고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 종료나 면제되고 3년이 더 될 때까지 결격,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선고유예는 결격 아니고 벌금형은 꼭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일 때만 3년간 결격이다. 이렇게 이제 결격사유 7번까지 보셨고 결격 8번부터 들어가요. 83페이지. 8번부터는 행정처분들이 쭉 들어오는데 일단 8번은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자,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8번 사실은.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즉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또한 우리가 2장의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서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잠시 한번 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증을 못 딴다는 얘기잖아요. 증을 못 따면 3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고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말이에요. 시험을 못 보니까. 3년 동안 증을 못 따니까 3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고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왜 이자를 결격서에 추가했냐 이거지. 왜 추가했느냐. 뭐가 될까봐? 그렇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자를 결격에 추가시킨 거예요. 다시 우리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공 등이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개공 등이 될 수 없는데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안 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니까 개공이나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자를 왜 결격에 추가시켰느냐? 중개보조원이나 사원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런 자들까지 다 못되게 할 목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결격에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제가 써드렸어요. 거기 자격 취소된 자가 결격 사유에 규정된 이유는 중개보조원도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이런 지문에 조심해야 돼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보조원도 어때? 보조원도.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들 다시 볼게요. 미성년자, 한정금치산자, 파산자 이런 사람들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어요.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시험 못 보는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데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예요. 금고징역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되고 3년이 안 됐잖아요. 감옥 나와서 아직 3년이 안 됐어. 그래도 공인중개사는 될 수도 있어요. 뭐 못하게 할 이유가 뭐 있어. 네. 공부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이때까지 개공 등이 될 수 없는 거지. 증은 따르니까. 증은 따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될 수 있냐? 따라고. 따는데 다만 이 기간 동안 개공 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았다. 이자가 무자격자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무등록 중개업하다가 자격증을 양수대여 받아가지고 이렇게 벌금형 받을 수도 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이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이제 벌금 먹고 300만 원 벌금 먹고 3년이 안 됐다. 공인중개사 될 수 있어. 되시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으나 벌금 먹고 3년 동안 못 써먹는 거지. 못 써먹. 7번까지는 전부 다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간 동안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근데 8번은 3년 동안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개공 등도 다 될 수 없다. 이런 차이죠. 이와 대비해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써드렸는데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시험에 무효 처분한다고 그랬죠. 시험에 무효 처분을 받고 나서 5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제는 5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고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보조원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이거 주시면 돼.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만 못 보는 거예요. 시험을 못 보니까 5년 동안 개공, 소공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보조원은 될 수 있다는 걸 주시면 되지.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시험만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시험 보러 갔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 따고 싶은 욕망에 옆 사람 걸 컨닝하다 걸려버렸어. 딱 걸려버렸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복귀했죠. 사무실 복귀돼 11시에 사장님이 너 이렇게 빨리 오냐? 내가 오늘 사장님이 컨닝하다 걸려가지고요. 사장님이 당황해. 얘를 지금 내가 잘라야 되나? 너를 내가 2월 이내 너를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무상지인가? 네가 결격인가? 헷갈리는 거야. 이 사장님도 6시점이었거든요. 헷갈려가지고 책을 찾아봤더니 결격이 아닌 거야. 그래서 보조원아, 넌 다행이다. 너는 결격은 아니다. 같이 점심 먹고 오후에 같이 보조했죠. 보조했고 5년 동안 같이 더 보조한 거야. 보조. 너는 내 곁을 5년간 떠나지 마. 너는 내 곁을 5년간 떠나지 마. 이렇게 해서 임명장을 수리했다. 너를 5년간 중개보조원으로 임명할게. 이렇게 해서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보조원이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컨닝하다 걸린 사람은 누구였다? 아예 보조원이었다. 자, 동그라미 1번, 2번 잘 비교 정리해보세요. 자, 9번 갑니다. 9번은 자격정지인데,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예요. 자격정지 기간 중인자는 결격이다. 자격정지를 소공이 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격정지 6개월짜리 받았다. 관뒀어요. 그리고 관두고 곧바로 취직하거나 곧바로 소공되거나 이럴까봐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으로 하자.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도 결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번. 10번이 좀 중요하거든요. 10번은 다 지우고 갈게요. 좀 양이 많으니까. 자, 10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4줄, 대딱 길어요. 38조 제1항이 있죠? 38조 제1항에다가 절등취라고 쓰시면 돼요. 절등취.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뜻이죠. 절대적 등록 취소는 총 8가지가 있어요. 8가지가 있는데 절등취에 2호와 4호부터 8호까지, 그럼 1호와 3호가 빠져 있는 거죠. 1호, 3호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1호, 3호 빠져 있으면 8가지 중 6가지라는 얘기죠. 6가지 사유로. 그다음 같은 조 제2항은 임등치라고 쓰세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란 뜻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총 임등치는 11가지인데 2호부터 11호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11가지 중 10가지 이런 얘기죠. 10가지. 자, 첫 줄은 이런 뜻입니다. 첫 줄은 절등치는 8가지인데 그 중에 6가지 이유로 1호, 3호는 빠져 있고요. 임등치는 총 11가지인데 1호는 빠져 있고 나머지 10가지. 이 사유로 이런 뜻이에요. 이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이 절등치 8가지 중 6가지 이유로 임등치 11가지 중 10가지 이유로 오늘 등록 취소가 됐다. 취소되면 이날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원칙이라고요. 자, 그래서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 등이 될 수 없는 경우 원칙은 절등치 중에서 6가지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와 임등치 사유 중에서 10가지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 등이 될 수 없다. 넘겨보죠. 그게 뒷장에 표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절동치는 총 8가지라고 그랬죠. 그 중에 1호, 3호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들어있고요. 임등치는 총 11가지인데 1호 빠져 있죠. 10가지 들어있습니다. 이 표 전체 안에 이 위반으로 등록 취소된 자는 취소되고 3년 이내에는 개공등이 될 수 없는 원칙이라 이거예요. 원칙. 예를 들어보죠. 지금까지 배운 것만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절동치에 4호, 5호, 6호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거든요. 4호가 뭡니까? 4호는 이중 등록. 이중 등록했다. 자, 5호는 이중 소속이에요. 다른 계공에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거니까 지금 계공 위반한 거죠. 6호는 등록증의 양도대여예요.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 자, 이런 걸로 이게 지금 절동치 사유거든요. 절동치 4호, 5호, 6호입니다. 이런 걸로 오늘 등록 취소된 거예요. 등록 취소되면 이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뭐라고? 결격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이런 걸로 딱 걸려서 취소되면 취소되고 3년 이내에는 결격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예외를 봅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오늘은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냥 다 뒤에 다 배울 내용들이니까. 저 밑에 자, 반가로 2번 내려갑니다. 등록 취소 후 3년 결격 사유 기간에서 폐업 기간을 공지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원칙을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예외인데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개공이 이때 이중 소속한 사실이 있다고 해봤죠. 절동치 사유를 위반한 거지 지금. 절동치 사유를 위반한 거예요. 아직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고 다시 등록했는데 이 기간을 폐업 기간이라고 해요. 폐업 기간이 현재 1년이라고 해보죠. 1년. 폐업하고 재등록했어요. 이렇게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 사유가 적발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등록 취소를 한다라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에 써드렸는데 폐업 후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한다. 예전에 위반했던 사유를 면피할 목적으로 폐업하고 재등록해서 이걸 삭제할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폐업하고 다시 등록했어도 폐업 전의 사유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가 돼요. 근데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개공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업을 하지 않은 기간 1년은 빼준다. 폐업 기간을 빼주니까 이자는 취소가 되고 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결격이 된다는 의미죠. 2년 동안. 그럼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2번.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전의 위반 사유로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 어려운 건 아니네. 폐업 기간이 2년이면 취소되고 1년 지나면 되죠. 그래서 폐업 기간이 3년이 넘으면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도 나중에 배워요. 폐업 기간이 얼마 넘으면 3년 넘으면 폐업 전의 사유가 걸렸어도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자, 원래 지금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결격이다 원칙이라고 그랬죠. 근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첫 번째 예외를 본 거예요. 이 예외는 쉬웠어요. 그나마. 저 지워도 되죠? 정리를 다 못했으면 동영상을 멈춰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외 오른쪽에 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 있잖아요. 절동치 8가지 중 2가지, 6가지라고 했잖아요. 11가지 중 10가지. 그럼 지금 한 가지, 여긴 2가지 빠져 있잖아. 지금 2가지. 2가지는 예외고, 임등치도 한 가지는 예외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절등치 2가지, 임동치 1가지, 예외 3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사망, 법인의 해산인데 사망 해산은 절등치 사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사망은 시험에 안 나와요. 개공이 사망했어요. 등록 취소가 됐어요. 3년 있다가 개공이 된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건 시험에 나올 수 없죠. 해산 볼게요. 해산. 해산은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이 취소됐다. 사원, 임원, 이었던 자들, 이 사람들은 결격을 할 수 없는 거죠. 회사가 망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원, 임원, 이었던 자들,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 아닌 거죠. 각자 갈 길 가라고요. 각자 갈 길 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2번, 결격 사유. 자, 보세요.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뭐가 됐다? 등록 취소가 됐다. 결격 사유가 돼도 절등치가 되니까. 이랬을 때는 그 결격 사유가 뭐 되어야? 네. 해소되어야 개공 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공이 뭐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다.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등록이 취소되겠죠. 그럼 취소되고 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얘가 침 흘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중개 못하게 막아야 되죠. 네. 근데 취소되고 아직 3년이 안 됐는데 침이 멈췄어. 그러면 이제는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중개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제. 그러니까 취소되고 3년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소되고 3년이 안 됐더라도 결격에서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으며 취소되고 3년이 넘었더라도 결격이 해소가 안 됐으면 개공이 될 수 없도록 해야 되니까 결격 사유로 취소되면 그 결격이 뭐 되어야? 해소되어야 개공 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뭐가 됐다? 등록 취소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뭐만 지나면 돼요? 그렇지. 집행유예 기간 2년만 딸랑 지나면 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격이 뭐 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죠. 이거 취소되고 3년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쭉 잘 읽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3번이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절등치 중에 예외 2가지를 봤어요. 절등치 예외 2가지가 한 가지는 사망 해산이고 또 하나는 결격 사유이고요. 지금 임등치 11가지 중 10가지가 원칙인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이 한 가지가 그 3번이에요. 3번.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 미달. 이거는 임등치 사유인데 법이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결격이 아니라고. 그 결격만 해소가 된다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니, 해소가 아니라 이건 죄송합니다. 말 잘못 말씀드렸어요. 등록 기준을 다시 갖추기만 한다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 미달로 뭐가 되어도 등록 취소가 되어도 이거는 아예 결격이 아니다. 아예 결격이 아니에요. 그 기준만 다시 갖추면 언제든 다시 등록할 수 있고 기준 갖추기 싫으면 그냥 소공되면 돼. 보존돼도 되고. 그래서 3번. 등록 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예 결격이 아니에요. 등록 기준만 다시 갖추면 언제든 등록할 수 있어요. 한 소공되거나 보존돼도 돼요. 중요한 문장으로 써드릴 테니까 잘 받아쓰기 해보세요. 잘 받아쓰기 합니다.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뜨면 결격이 아니다? 아니야. 결격이 아닌 쪽이 많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그랬죠.
원래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원래는 결격인 거잖아요. 여기 등록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원래 결격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결격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건 항상 두어지는 틀이에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뜨면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뜨면 앞에 꼭 원인을 찾아야 돼.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이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등록증의 대여 같은 게 들어있으면 결격이고 등록 기준 미달이 들어있으면 결격이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 이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이라는 걸 잘 정리해 두시고 제가 또 설명을 해봐야 같은 내용의 반복일 뿐이에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을 들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10번부터 돌려서 다시 들어봐야 돼.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봐야 잘 이해가 돼요. 기본 틀은 이거라고요.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주어진 틀이야. 일단 등록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건 항상 문제에 주어지는 틀인데 이 앞에 원인이 절등치 6가지 중 6가지, 임등치 11가지 중 10가지가 들어있으면 뭘로 풀고? 결격으로 풀고 해산이나 특히 중요한 게 등록기 미달이나 이런 게 들어있으면 이 문장은 결격이 아니다. 똑같은 틀인데 결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앞에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달라서 뭐냐에 따라서 결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봐야 된다. 왜? 다시 설명해봐야 같은 내용이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면 10번 결격사유 현재 보고 있거든요. 10번 결격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야 돼. 한 10분 정도 지금 소요가 됐거든요. 다시 들어봐야만 쉽게 풀려요. 요즘에 이걸 집중적으로 내고 있어요. 추세가. 10번은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어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이거 방법이고 왼쪽 페이지의 그 등록 취소 사유는 결국 우리 뒷부분에 행정처분에 가서 다 외워야 되는 사유들이에요. 절등치 8가지, 임등치 11가지는 전부 다 깔끔하게 다 외워야 되는 사유들이에요. 그쪽을 공부하고 이쪽에 다시 오면 더 이해가 잘 되죠, 당연히. 물론 지금 그 사유를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는 가능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10번 결격 사유를 봤어요. 등록 취소에 관한 결격을 본 거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11번 갑니다. 11번. 11번부터는 별도로 필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11번은 업무정지를 받고 이 말 빠져있네요. 지금 업무정지를 받고 죄송합니다. 11번은 앞에 빠져있어요. 이 말 넣으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 말이 빠져있네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 괜찮아요. 앞에 법조문도 다 있으니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모두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 아직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시 말씀드리죠. 업무정지는 이제 개공이 받는 건데 최대 6개월 받는 거예요. 근데 업무정지를 받자마자 폐업 신고하는 건 안 말려요. 폐업은 내 맘이니까. 업무정지 받자마자 폐업 신고는 되는데 그 애초 업무정지 기간이 아직 다 경과되지 않았다면 이자는 여전히 결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자, 그 대신 업무정지 기간은 폐업에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업무정지 6개월 받았어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폐업을 한 거죠. 업무정지 아직 안 받은 5달이 멈추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등록에서 5달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했어도 그 업무정지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 갑니다. 12번은 그림 그리면 간단해요. 12번은 법인인 개공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임원이 대표자하고 공인중개사인자하고 둘이 있었어요. 임원이 둘이 있었고 이때 업무정지의 사유를 위반했어요. 위반. 근데 얼마 후 새로운 임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업무정지 사유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서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를 받게 된 거죠. 이랬을 때 이 업무정지 기간 중 병은 결격이다 아니다. 병은 결격이 아니다. 너는 위반할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럼 너는 이 법인 안에서는 일을 못하지만 관두고 나와서 갈 길 갈 수 있다. 다만 니네 둘은 여전히 이 시간 동안 결격이니까 갈 길도 못 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거죠.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12번. 업무정지를 받은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그 사유 발생 당시가 중요해요. 사유 발생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을 한다 이거예요. 사유 발생 당시. 동그라미 2번이 또 중요해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선임된 사원 임원은 그 업무정지 중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유 발생 이후에 들어왔으면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 13번. 13번은 사원이나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그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법인이 결격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결격. 이렇게 풀면 돼요.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격 사유도 다 해결해 봤고 뒤에 있는 문제들 잘 풀어보셔야 되죠.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에요. 총 9문제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여기 있는 문제만 푸셔도 어느 정도 고득점은 가능해요. 자, 이제 4장까지 가는 겁니다. 91쪽까지 왔네요. 지우는 동안 91쪽을 가세요. 4장의 제목은 중개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총 5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부할 건 사무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무소 설치, 또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이전 이런 거 공부해요. 그 다음에 공부할 건 겸업에 대해서 공부해요. 계공들별로 어떤 겸업의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도 공부하고요. 우리 소공과 보조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장이란 제도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죠. 최대한 6문제까지 나와요. 2개, 여기 3개까지 나가네요. 보통 2개 기본은 깔려 있어요. 하나 이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 4장 들어갑니다. 먼저 1절은 제목이 중개사무소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쉽습니다. 이 단어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격 사유보다 훨씬 쉽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대따 많이 나옵니다. 꼭 맞춰야 되죠. 자, 사무소 설치. 맨 밑에 양괄호 1번. 양괄호 1번.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동그라미 1번. 밑줄 쳐보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13조 1항 법조문이에요. 이 법조문 확인하셔도 돼요. 모든 계공은 그 등록 관청 안에 중개사무소 딱 1개만 둘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전에도 배웠지만 그 주된 사무소 법인이라면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등록 관청 안에 분사무소는 둘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공은 그 등록 관청 안에 중개사무소는 딱 1개만 둘 수 있다. 또 하나 둔다면 분명히 엄한 사람이 중개업을 할 테니까 이중사무소는 설치가 금지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게 사연이 있어. 이 동그라미 2번 조문이 만들어진 게 사연이 있는데 그 파라솔 있죠. 웃겼어요. 이 사건이. 2005년에 있었던 건데 파라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팔아서 설치하고 중개하다가 지금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위반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중사무소는 좀 이따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배워요. 바로 넘기면 배우는데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팔아서 설치하고 중개했다가 이것도 사무소가 아니냐 이거지. 그랬더니 대판까지 갔어요. 이걸로 팔아서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판까지 가서 판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디 파라솔 보고 야 니 뭐 사무실 멋지다 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냐. 파라솔이 뭔 사무소냐. 이거 사무소 아니야? 위반 아니야? 그렇게 대판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나 소나 다 팔아서 설치하고 또 중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국토부에서 급하게 법조문을 새로 만들게 돼요. 만들는데 그게 2항이에요. 동그라미 2번.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막, 파라솔, 돗자리, 낚시 의자 다 안 된다고요. 안 되고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하지 마라. 그래서 뒷장 넘기면 이를 위반했을 때 간단히 줄이면 이중 사무소 그리고 임시 중개 시설물 이거 설치하게 되면 임등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등치고 형벌도 주겠다.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형벌도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자,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밑에 분사무소 갈게요. 자, 방금 모든 계공은 등록 한창 안에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둘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둘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렇죠. 앞에 이제 다른 계공 들어가면 틀려요. 어떤 계공만, 법인 자리가 중요하고 다른 계공 들어가면 X, 법인만 등록한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밑에 이제 제재는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거를 공부했었잖아요. 지금 이건 박스는 계공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중 등록했고 이중 소속했을 때는 계공은 절등치 1-1이고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은 임등치 1-1이다. 이거 안 헷갈리게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가끔 질문이 들어와요. 이중 등록은 뭐고 이중 사무소는 뭐냐? 말 그대로예요. 이중 등록은 등록을 2번 한 거예요. 등록을 2번 했으면 사무소도 2개겠죠. 그럼 이중 사무소는 뭐겠어요? 이중 사무소. 그렇죠. 등록은 몇 번? 1번. 사무소는 2개. 그게 그거지 사실은. 제 생각에도 그래. 그게 그거에 토찐 개찐이 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사무소나 어차피 사무소는 2개인데 제재는 왜 달라 또? 이중 등록은 절등치고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고. 몰라요. 뭐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공무원이 자기 기분대로 만든 거를. 그냥 이중 등록은 절등치라 하고 이중 사무소는 임등치로 만드는데 뭐 저보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외워야지 뭐. 시험 문제는 딱 좋잖아요. 시험 문제 딱 좋아요. 이중 등록은 절등치. 이중 소속도 절등치. 근데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건 임등치. 형벌은 똑같아 다. 1-1로. 형벌 다 똑같고. 안 헷갈리게 조심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등치잖아요. 절등치 1-1인데 이건 2라고 외우고 2.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2라고 외우고 이건 이중 사라고 외우자.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 한 글자 따서 다 행정처분을 외울 거거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2. 이중 사무소는 4.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다. 제 발음 잘 보세요. 이중 사무소 뜨겁게 발음해야 돼. 뜨겁게.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같은 임시니까. 임시시설물이니까 임등치라고 외워주셔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그냥 2고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건 진짜 잘 공부해야 돼. 잘. 시험 문제가 딱 좋잖아요. 자, 이제 등록 관청 안에 중개사무소는 1개만 더 해야 돼. 근데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공부했어요. 분사무소는 예외적으로 법인 둘 수 있다 한 거고. 자, 이제 한 거는 2번 가죠. 이렇게 설치한 사무소 안에 이쁘게 게시할 의무도 있어요. 게시 의무는 누구의 의무냐? 첫 줄 보셔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건 이건 개공의 의무다 이거예요. 개공의 의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이거는. 개공은 두 번째 줄 중개사무소 안에 걸어야 돼요? 밖에 걸어야 돼요? 안에 걸어야지. 밖에 걸면 누가 걷어가요. 에?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계셔야 되지 어려운 데다가 짱 박아두면 안 돼요. 천장에 붙인다거나 뭐 캐비넷 뒤에 붙인다거나 뭐 옷을 걸어놓는다거나 하면 안 돼. 보기 쉬운 데다가 게시를 해야 된다. 누구의 의무다? 개공의 의무예요. 개공의 의무. 다른 애 의무가 아니고. 자, 박스 들어가보면 게시 의무가 딱 4가지라서 시험 문제이 딱 좋잖아요. 시험 문제이 딱 좋아요. 첫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우리 등록증 정확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원본도 시험이 나와요. 치사해요, 이게. 원본. 사본 X. 뭐가 아깝다고 사본을 걸어요. 원본 걸어야죠. 분사무소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이라는 걸 받아요. 그 신고 필증이 등록증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원본을 걸어야 돼요. 분사무소는 등록증 대신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다음 2번은 개공과 소공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다 원본을 걸어야 돼요. 원본. 사본 건다고 2번이나 틀리게 나왔어요. 원본을 걸어야 돼요. 사실 내 마음이야 뭐 내 건 개공이니까 내 거는 확대 복사해서 걸고 소공 거는 축소 복사해서 걸고 싶은 마음은 알아요. 저도 알지만 그냥 원본을 걸어주세요. 원본을 걸고 소공 걸 좀 작게 보이기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액자를 걸어서 액자 유리를 끼울 때 오목 유리로 해가지고 깊게 보여서 소공 걸 작게 보이게 한다고. 내 거는 좀 볼록으로 해서 좀 크게 좀 보이게 하고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원본을 거시면 됩니다. 원본. 사본 걸면 안 돼. 사본이라고 틀리게 잘 나와요. 자, 원본 걸고 주의할 점은 소공의 자격증의 원본을 걸어야 되는 의무자가 누구예요? 의무자는 개공이에요. 개공. 네. 액자 사줘야 돼요. 소공의 자격증 원본이 안 걸려 있으면 개공이 위반한 거예요. 개공이. 100만 원이 과태료거든요. 세 번째, 중개보수 실비 요일 및 한도액표다. 복비 메뉴판 걸어야지. 메뉴판 당연한 거 아니야. 복비 메뉴판 걸고 네 번째 조심해야 돼. 보증 설정 증명 서류다. 주로 이제 공제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 공제 가입했으면 공제 증서 걸어야 되지. 보증범에 가입했으면 보증범 증서 걸어야 되고 일단 4가지가 게시 의무예요.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복비 메뉴판, 보증 설정 증명 서류다. 이거 이제 다른 것도 틀리게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실무 교육 수료증 OX X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거기다 또 살짝 꼬셔. 원본이라고. 그럼 또 사람들이 맞아 원본이야. 오 안 해. X. 실무교육 수료증은 게시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 등록증을 거는 이유는 개공이라는 걸 증명하라고. 자격증을 거는 이유는 공인중개사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예를 들어 등록증이 걸려 있으면 이자는 개공이잖아요. 등록증 걸려 있는 사람 치고 실무교육 안 받은 사람 있나? 없지. 이건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중개사무소 가보시면은요, 실무교육 수료증이 다 걸려 있어요. 걸려 있고 등록증, 자격증과 사이즈가 같아요. 다 걸어놔요. 걸어놔요. 어디 뭐 둘 데도 없고 마땅히 둘 데도 없고 좀 엑스트라가 많으면 사람도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이니까 걸기는 거는데 의무는 아니란 얘기야. 또 하나 잘 나오는 건 사업자 등록증 X. 그래서 우리 등록증의 정확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그거예요. 우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 의무가 없다. 우리 법상의 의무가 아니란 얘기예요. 걸긴 다 걸어놔요. 자, 4가지 그렇게 기억하시고 위반치 제재. 게시 의무 안에 위반했다. 100만 원이 과태료다. 소공의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아도 개공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좋아요. 자, 3번 중개사무소 명칭. 이거 상호예요. 상호라고 쓰셔도 돼요. 상호. 사무소 이름 짓는 방법도 규정되어 있어요. 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탁할게요.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이 과태료다. 사무소 이름 지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도록 만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문제 맞춰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은 사무소 명칭을 역전 공인중개사라고 하였다. OX. 역전 공인중개사. XX. 틀리지 마세요. X. 왜 틀렸어요? 역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지사예요. 이 동네가 원래 지사예요. 사무소 빼먹으면 안 돼요. 역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한번 또 하나 맞춰보세요. 행복부동산 어때요? 안 된다니까. 행복부동산 중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하라 이거예요. 단어를. 예. 별게 다 있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몰라.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좀 이따 아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맞춰보세요. 이거 받아 쓰셔도 돼요. 행복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건 OX. 이렇게 써도 되나 안 되나? 지금 X로 하려고 그러죠? O예요, O. 지금 여기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들어갔으면 뒤에 뭐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앞에 붙든 뒤에 붙든 상관없어요. 이걸 쪼개면 안 됩니다만 부동산 중개에 들어갔으면 앞에 행복, 뒤에 사무소 이렇게 붙어도 돼요. 이건 부동산 중개로 딱 끝나기 좀 아쉽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뒤에 법치긴 어렵지.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고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행복한 부동산 중개 해줄래? 어때? 좋아. 오, 독특하게 이름을 지어야지. 독특하게. 응? 행복한 부동산 중개 꼭 해줄래? 좋아. 해주고 말래. 다 좋아. 기필코 해줄래? 다 좋다니까. 이 말 들어가면 다 됩니다.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됩니다. 독특하게 이름을 지어야지. 독특하게. 자, 부칙상 개공. 우리 부칙상 개공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아닌데 개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뭘 사용해야 돼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죠. 이자도 개공이기 때문에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한다. 핵심은 3번이에요. 결국 개공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결국은 이거네. 개공이 아닌 자는 못 쓰게 하고 개공은 꼭 쓰게 해서 우리 개공을 보호하는 제도였어요. 결국 보호하는 거였어요. 이 동네 특징이 개공이 위반하면 과태료고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이쪽으로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해도. 자, 4번. 등록 간청 자리도 잘 표시해놔요. 등록 간청에 뭐 시도지사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요. 등록 간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결국은 앞에 이제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을 위반하면 과태료 더하기 철거 명령 이 말이고 개공이 아닌 자가 위반하면 1-1 더하기 철거 명령 이런 뜻이에요. 선물이 2개씩 나가요. 계속 이어서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신 철거시켜요. 용역업체 동원해서 철거시키고 그 위반자에게 철거 비용을 물리는 걸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요. 자, 양가로 4번 갑니다. 자, 5개 광고물에다가 성명을 표기하는 것도 의무래요. 지나가다 보시면 간판에 이름이 있잖아요. 간판에 이름 쓰는 것도 의무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끝에 보면 가령 간판, 그렇죠. 주된 간판이죠. 가령 간판. 세로형 간판, 우리 기둥이 있죠.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은 잠깐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돌출 간판. 또는 좀 낮은 건물에는 옥상에 간판이 있죠. 옥상 간판 넷 중에 하나에 개공의 성명을 써라. 근데 괄호 안에가 중요해요. 법인의 경우라면 주된 사무소에는 누구 이름 쓰고 대표자 이름을 쓰고 분사무소라면 지점장, 책임자 이름을 써라 이거죠.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라. 성명을 안 썼다, 허위로 썼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죠. 간판에 이름 써라. 근데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와요. 분사무소는 책임자잖아요. 대표자 X로 잘 나와요. 잘 적어두세요. 자, 밑에 2번. 등록관청은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해서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더하기 철거명령이라는 얘기죠. 이때 철거명령 받고도 이행 안 하면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 아까랑 똑같이 가네요. 자, 5번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이거는 교차로 같은 데다가 광고하잖아요. 광고할 때 유정된 건데 만들어진 지 한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생활정보지에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매매 이렇게 썼어요. 박스 매매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뭐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쓰죠. 가격은 얼마 이 광고하는데 보통 여기 사무소 명칭 쓰던가요 안 쓰던가요? 사무소 명칭 행복부동산 써요 안 써요? 쓰죠. 사무소 명 내 이름 사무소 이름도 광고 안 하나? 사무소 명칭 광고하죠. 연락처는요? 이거 당연하지. 이건 하지 말라고도 해요. 사무소 명칭하고 연락처는 기존에도 다 광고했었어요. 했었는데 여기까지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광고를 한 사람이 정말로 개공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 중개를 해주겠다는 의미의 광고를 못하게 해드는 게 아니냐. 개공이 아닌 자들은. 그래서 개공들만 중개를 하겠다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려면 사무소 명칭과 연락처를 쓰는 걸로 부족하고 사무소 소재지도 쓰자. 정말로 사무소를 갖춘 자냐? 이거지. 그리고 개공의 이름 쓰자. 정말로 개공이냐? 이거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입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을 써라. 네. 이걸 하나라도 빼먹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줄 거야. 법인이 광고할 땐 대표자 성명을 써라. 자,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결국 주된 목적은 이거죠. 개공이 아닌 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하면 안 된다. 여기다가 중개보조원도 쓰세요. 중개보조원도 광고하면 안 돼요. 중개보조원이 잘 나와요. 중개보조원도 표시 광고하면 안 돼요. 위반 시 1-1. 좋아요.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간판 철거 의무. 이것도 다 최근 2-3년 안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다음 사유 3가지에 해당될 때는 지체 간판을 철거해라. 미친 듯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폭풍우가 치든 회오리만 하면 밀다. 무조건 간판을 철거해. 영하 30도가 되든 미친 듯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사유 3가지. 첫 번째,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사무소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전했다고 사무소 이전을 했다고요. 이전하고 신고한다고 배워요.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전하고 신고하는데 종전 사무소에서 중개업을 더 할까봐 얼른 철거하라고. 두 번째, 폐업 신고하고 사무실에 터벅터벅 정리를 갔더니 마침 손님이 와 있네. 중개업 더 할까봐. 등록 취소됐다. 등록 취소돼서 기운 쭉 빠져가지고 사무실 정리를 갔더니 손님이 2이 나와 있네. 중개업 더 할까봐. 중개업 더 할까봐 걱정되는 것들이에요. 이전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됐다. 어떻게? 미친 듯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 간판을 철거해야 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틀리게 내야 되니까 그 폐업 자리. 폐업 오른쪽에다가 휴업 X. 휴업 신고했는데 간판을 띄라고요? 간판이 뭐예요? 장난건 아니고. 나중에 탑 붙이려면 힘들잖아요. 자, 등록 취소. 등록 취소인데 업무 정지.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이럴 때는 철거 안 합니다. 나중에 다시 붙이려면 힘듭니다. 이거. 휴업이나 업무 정지일 때는 철거 의무 없어요.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3가지. 자, 이건 간판 철거를 지체 없이 해야 되는데 이건 자진 철거 의무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바로 이어집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가 바로 이어져요.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예. 특이하게 뭐 제목에 제가 써드리려다가 그냥 별도로 쓰셔도 돼요. 과태료 규정은 없어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안 했을 때 과태료는 없고 바로 등록 한청 행정 대집행할 수 있다까지예요. 자, 이번 시간에 4장으로 건너왔어요. 4장으로 건너와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설치, 분사무소, 특히 아까 위반시 제재 2가지 중요하고요. 그다음 개시,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의무, 표시 광고, 간판의 철거 의무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중개사 뭐 이전부터 뵙겠습니다.